현재 전 세계는 이리덴티즘의 공포에 휘말리며 가장 어려운 국제정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도 이러한 이리덴티즘의 영향 가운데 분명히 속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리데니엘즘 이리덴티즘이라는 생소한 용어는 실질 회복주의라는 말로 현재 국제정세에서 가장 많은 나라들을 위협하고 또한 미국이 이것에 관해 크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실질 회복주의는 한국인이면 매우 이해하기가 쉬운데 중국의 행동에서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질 회복주의는 과거의 공통된 문화,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다른 나라의 영토를 획득하려 하는 움직임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깊게 배어있는 개념이며 한국을 자신의 영토로 포섭하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연결되었다는 주장을 자주 해왔는데 이는 북한 땅을 노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애초에 한국 영토였던 간도지방에 세워졌던 간도비를 파괴하는 등 한국 역사의 흔적도 지워버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등장할 부채춤이나 상모 돌리기 등 한국 문화를 편입한 것도 한국의 문화와 중국 문화에는 역사와 공통점이 있다며 결국 한반도 영토를 노리는 이리덴티즘과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 방송에서 한국은 중국의 부속국이며 행정구역 가운데 하나였다. 중국 황제가 동의해야만 왕도 책봉되었는데 한국의 문화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면서 이런 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이런 맥락과 더불어 중국은 한국의 아버지,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아버지라 자청하고 있습니다. 피터 그리스 영국 맨체스터 중국학 교수는 중국이 동아시아 전역에 문화적 번영을 퍼뜨렸고 한국과 같은 인접국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감사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현재 중국은 아직 한국 문화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중국이 전석의 패권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한반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 모릅니다. 다만 현재는 그 대상이 한국이 아닐 뿐이며 현재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실질 회복주의를 앞세우고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 전문가들은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본격적인 대만 관련 아이군 사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십수년 내에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승리해 대만을 점령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반드시 그 화살은 이제 한반도로 향할 것이고 한국은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대만 다음에는 한국이라는 의견이 누리꾼들에게서조차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센카쿠 같은 섬은 거의 거주인구도 없기 때문에 중국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다름 아닌 미국의 군사 싱크탱크에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민족 중심주의가 이발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다양한 국제 전문가들은 이리덴티즘 실질 회복주의야말로 전쟁의 가장 쉬운 이유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도 비슷한 이유이며 이처럼 국경을 맞댄 나라들은 항상 역사나 문화 이유로 전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가 활코가 된다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미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칼을 휘두르려고 더 탄력을 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실질 회복주의를 똑같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똑같이 역사, 문화를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상황인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개념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하고 매우 잘 들어맞았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서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만과의 전쟁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 다 거대 국가이며 실질 회복주의로 가득 찬 이들이 이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가운데 중국의 왕이 부장은 중국 관영 매체와 일원 중 러흐룸에 관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으면 미국은 패배할 것이라며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그대로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인데 이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이 두 강대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 국제정세가 안정되며 미국 패권주의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어느 때보다 중러 관계가 깊으며 이것이 미국을 캘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최근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이유로 미 동맹을 이끌고 있으며 오커스나 퀴드도 구성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좀 더 자신감 붙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외로운 늑대였으나 이제 러시아가 비슷한 행동을 하자 천군만마를 얻은 셈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이 말끝에 전 세계에서 중국은 하나다. 중국의 주권 행사와 영토 보전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며 통일은 거스를 수 없어 대만 분리주의자는 실패할 것이다 라면서 앞서 논의한 실질 회복주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얘기를 꺼내며 대만 얘기도 한 것이죠.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한두 번도 아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전선이 두 개가 된 셈으로 러시아는 곧 우크라이나 침공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게 으르렁거리며 러시아는 또다시 전쟁을 내려고 하니 두 곳 다 컨트롤해야 하는 상황이죠. 중국과 러시아는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국가들로 대화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봤다는 것입니다. 크림반도 병합 시에도 대화로는 통하지 않았고 중국은 홍콩 일국 양제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푸틴이 여러 조건을 미국에 내걸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이것을 들어준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안 하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무기로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LNG선을 수십 수백 척을 급파해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실어 나른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직접 오는 천연가스 가격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크림반도 같이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고 러시아만 원하는 걸 얻고 끝나버릴 수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 제재도 러시아와 자원 문제가 얽혀있어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국은 거봐라 미국이나 동맹은 피 아무것도 못하지 않는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한술 더 떠서 천연자원은 물론이고 경제보복을 할 무기는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는 다르게 서방에서 엄청난 물량도 수입하기 때문에 보복하기도 쉽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다음에 미국 동맹이 힘을 못 쓴다는 것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의 국경을 맞댄 국가에 중국이 원하는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서방의 경제 제재는 언젠가는 끝이 나거나 위험해야 될 것이 확실하지만 한번 점령한 영토는 수십 수백 년간 유지될 수 있어 중국 러시아는 무조건 전쟁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당장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더라도 일단 영토는 무조건 쳐들어가 자국 영토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중국 방송에서는 중국 전문가가 대뜸 한국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러한 순간에 한국이 중국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을 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하면서 자신은 상상하지 못하겠다. 한국은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느닷없는 강력 경고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중국도 한국의 군사행동을 저지를 수 있으니 한국은 알아서 잘 행동하라는 폭탄 선언인 셈입니다. 중국에서 방송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은 언젠가는 한반도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못 건드리니 슬슬 간을 보면서 군사행동을 하려는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국경 지역에서 자신들의 군사행동을 확대하려고 하는 국면은 결국 미국에 있어서 큰 숙제와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미국인은 물론 미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에 중국이 군사행동을 일으키려 한다면 중국은 아예 큰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한국이 선제 공격을 당할 경우에는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대만을 시작으로 동북아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부에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한국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했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에서 동북아에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국제전문분야 교수는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갈수록 중국이 횡포를 부리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핵무장을 통해서 한국 자주국방을 미국이 확보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갈수록 각자 도생의 국면을 보이고 미국도 이제 점점 더 그 여력이 떨어져가고 있어서 동북아의 린치핀이라는 한국의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초점이 아직은 대만에 있을 때 한국의 핵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핵무장을 가장 반대하는 게 북한도 아니고 바로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수차례 관영 매체 등 주변국의 비핵화를 수도 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자신은 핵폭탄이 있음에도 주변에는 갖지 말라는 것이죠. 즉,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의 입지가 그만큼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한미관계가 다방면에서 깊어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미래 첨단 공급망에서 미국이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는 등 접점, 더 한국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을 파이브 아이즈 멤버로 적극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비롯해 자주 국방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 협박과 동시에 큰 우려를 합니다. 대만을 중국이 점령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보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아예 핵무장론이 미국에서 나오자 한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무장 등 자주국방 수단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우리나라는 하나의 분쟁 지역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생사가 달린 중대한 것이라 우리의 안위는 스스로 지켜야 하며 자주국방과 핵무장이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이 한국 땅을 점령해 본 적은 없다. 유교를 받아들이며 사대를 했기에 그런 대접을 받았을 뿐이다.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어주는구나. 한국에 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민주주의 진영의 최전방 국가의 최고의 방어력이 갖추어져야 후방 국가들도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쏘는 정량 무기가 빠른지 한국에서 쏘는 게 빠른지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미국은 40년대식 한반도 정책을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 핵무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미국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언제나 결단과 행동이 느리며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항상 미국이 아닌 동맹국들의 몫이었다. 결국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 문제. 미국도 무조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줘야만 할 것이다. 중국인은 한국인을 너무 모른다. 미국을 상대로 한 신미항로 300대 3의 전사로 참패했지만 그 처절함에 미국이 이겨놓고도 물러가게 만든 나라인데, 그런 나라와 외세와의 전쟁에서 단 한 번의 승리조차 없던 중국 대충 답 나올 텐데, 중국이 한국을 꺾고자 하면 적어도 인구 50억은 찍고 와라. 미국은 정말 선택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중국을 막고 있는 최전선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핵전 같은 비대칭 무기라도 갖게 해줘야 한다. 북한도 갖고 있는 핵무기 개발도 용인해줘야 마땅하다. 그것이 중국 공산주의를 막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전쟁이 없는 게 가장 좋지만 때를 놓치면 아예 힘 한 번 못 쓰고 끌려다닐 수 있다. 이번에 중국이 군사를 어디로든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